이모군란.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대원군이 품결한다. 만사를 대원군께서 품결하시되 왕명으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대원군께 고하고 대원군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른다. 밑줄친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해청 창고지기가 되어 급료를 지급하는 일을 했다. 그는 쌀을 빼돌리고 빈 껍질과 모래를 뒤섞어 넣은 것을 지급하였다. 분노한 구식군인들은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하층민들까지 합세하였다. 이 사건으로 왕후가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번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다. 2번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3번 이항로를 중심으로 척화 주전론이 일어났다. 4번 일본은 멜렌드로프를 내정고문으로 파견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1882년에 발생했던 이모군란의 발생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내용이며 이때 구식군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급료 지급 문제는 결국 군인들의 폭동으로 이어졌고 왕비 민씨가 장호원으로 피신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며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은 조선 후기 군국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1880년 청나라의 제도인 총리각국사무아문을 모방하여 설치되어 개화정책 추진의 핵심 기구 역할을 했던 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기관 아래 두고 개항 후 중요한 시대적 상황으로 대두되었던 외교와 통상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김홍집, 김윤식, 박정양, 김옥균, 홍영식 등 개화파 인물들이 등용되어 개화정책을 담당하였는데 1882년 6월 이모군란의 발생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폐지되었다가 청군의 개입으로 대원군이 납치되며 권력에서 실각하게 되자 기무초로 부활한 뒤 이후 통리외교아문, 통리내무아문으로 개편되기도 하였습니다.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1880년으로 1882년에 발생했던 이모군란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실이므로 따라서 1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2번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재물포 조약은 1882년 이모군란으로 발생했던 일본 측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다루었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다수의 일본인이 피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당시 일본으로 도망쳤던 하나부사 공사가 군함을 이끌고 재물포에 나타나 무력 시위를 하며 피해 보상을 구실로 군란 주동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막대한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은 결국 일본의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의 주둔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약에 따라 박영효 등을 제3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무튼 재물포 조약은 1882년 발생했던 이모군란의 결과에 따라 일본과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므로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보기입니다. 3번 이항로를 중심으로 척화 주전론이 일어났다. 이항로는 기정진과 함께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내세우며 당시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며 척화 주전론은 서양과 하친하지 않고 싸우며 배척하자는 의미의 개화 반대 주장으로 개화 반대 세력이 서양과의 수교를 비판하며 내세운 주장이었습니다.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해안에 서양의 이항선이 잇따라 출몰하며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특히 1866년에는 병인양요가 1868년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의 지배층은 서양 세력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 서양을 배척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항로는 서양 세력과 싸우자는 사람은 우리의 사람이고 화친하자는 사람은 적국의 사람이며 서양과는 수교하지 않고 싸울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이항로 기정진을 중심으로 하는 척화 주전론은 흥선대원군이 1871년 신미항요 이후 전국 각지에 세운 척화비에 쓰여있던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항로를 중심으로 한 척화 주전론은 1860년대 위정척사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사실이며 1882년 발생했던 이모군란 이전의 사실이므로 3번은 옳은 보기가 아닙니다.
4번 일본은 멜렌드로프를 내정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이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된 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외교 고문으로 독일인 멜렌드로프를, 내정 고문으로 마건상 일명 마젠창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멜렌드로프는 청나라에서 조선에 외교 고문으로 파견했다는 인물이며, 일본이 내정 고문으로 파견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므로 4번은 옳은 보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이므로 2번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하였다가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1편 영상에서 이모군란 발생 무렵의 시대적 상황과 원인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2편 영상에서는 이모군란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구식군대인 무의영과 장어영 소속 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속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13개월간 밀려있던 급료 중 겨우 한 달치의 급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선해청 고직, 즉 창고지기의 농간으로 겨와 모래가 섞인 턱없이 부족한 급료를 지급받게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구식군인들이 급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시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격노한 군병들이 선해청 고직 등 관리를 구타하며 선해청 도봉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도봉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요가 발생하자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호는 주동자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춘영, 유복만 등이 포도청으로 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곧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군병들은 더욱 격분하게 됩니다. 이후 김춘영의 부친이었던 김장손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 등의 주도로 포도청에 투옥된 사람들의 구명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무의대장 이경하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김춘영, 유복만 등의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이경하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민겸호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더욱 화가 난 군인들은 민겸호의 집에 집결한 뒤 집안으로 난입하여 가재도구와 가옥을 모두 파괴시키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장선과 유춘만 등은 운영궁의 흥선대원군 측과도 접촉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소요 사태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자신들의 신복들을 통해 군병들을 지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군병들은 병별령에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약탈한 뒤 포도청에 갇혀있던 김춘영, 유복만 등을 구출하고 다른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을 습격함과 동시에 별기군의 병영이었던 하도감을 기습하여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와 일본 순사 등 10여 명을 살해하는 등 폭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폭동 이튿날 군병들은 고종의 큰아버지이자 흥선대원군의 친형인 흥인군 이최용을 죽이고 창덕궁 도나문으로 진출하여 왕비 민씨와 그 척족들을 제거하기 위해 걸레로 난입하게 됩니다. 창덕궁을 수색하던 군병들은 선해청 당상 민겸호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연을 죽였으며 왕비 민씨를 찾아 계속 수색하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비 민씨는 궁녀의 옷으로 변장하고 무예별감 홍계훈의 도움으로 장호원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군병들이 걸레로 진입하여 사태가 점점 위급하게 진행되자 고종은 사태의 수습을 위해 대원군에게 전권을 맡기게 됨으로써 권력에서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란 수습에 전권을 위임받으며 권력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흥선대원군은 사태 수습을 위해 먼저 책임자를 문책하고 무의영과 장어영 그리고 별기군을 혁파함과 동시에 오군용으로 다시 복구시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통리 기무 아문을 혁파하고 3군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민씨 척족 세력을 권력에서 축출시키기 위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흥선대원군의 장자인 이재면을 훈련대장, 호조판서, 선해청 당상을 겸임하도록 하여 정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게 하고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 수령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병들이 왕비 민씨의 처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해산을 거부하자 흥선대원군은 왕비 민씨에 대한 국상을 선포하며 사실상 정적이었던 민비의 죽음을 공식화하여 왕비 민씨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란 수습의 명목으로 전권을 위임받았던 흥선대원군의 권력 장악은 불과 33일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군란의 진압을 위해 조선에 출병한 청군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할 것을 계획하고 먼저 운영궁을 방문하여 안심시킨 뒤 그에 대한 답례로 청군 진영에 방문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마산포로 이동한 후 청나라 군선을 이용하여 텐진으로 압송하였으며, 이렇게 허무하게 납치된 흥선대원군은 1885년 귀환하기까지 청나라에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란의 수습을 위해 전권을 위임받았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면서 그 권력이 무너졌으며 군란의 주동자와 흥선대원군의 추종 세력 중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왕비 민씨는 청군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면서 민씨 척족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모군란의 결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재물포조약과 조청 상민 수립무역 장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은 이모군란으로 발생한 일본 측의 피해 보상 문제 등에 관하여 1882년 7월 체결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군병들의 직접적인 공격 목표 중 하나였던 일본 측은 당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별기군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비롯해 일본인 다수가 희생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모군란 당시 군란을 피해 일본으로 도망쳤던 하나부사 공사를 다시 파견하고 이노우에를 시모노세키에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 당시 하나부사 공사는 군함을 이끌고 제물포에 도착하여 무력 시위를 한 뒤 조선 정부의 일본 공사관의 피습과 일본인 피살 등을 구실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조선은 이효원을 전권 대신 김홍집을 전권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회담에 임하게 하였는데, 일본의 협박에 가까운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1882년 7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선 정부가 군란의 주동자들을 체포해 처벌하고 피살된 일본인 들의 장례를 치르는 뒤 이들의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을 허용하고 별도의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물포 조약 체결에 성공한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이노우에로부터 추가 훈령을 받고 1871년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이 전국 곳곳에 세웠던 척하비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쇄국 정책과 위정척사 운동 등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으며, 결국 조선은 이 요구에 따라 전국에 세워져 있던 척하비를 철거하게 됩니다. 재물포 조약과 함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편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이 민씨 척족의 요청으로 조선에 출병한 청군에 의해 진압된 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 정치적으로는 외교 고문으로 독일인 멜렌드로프를, 내정 고문으로 마건상 일명 마전창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조약의 명칭 그대로만 본다면 조선과 청나라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정이며, 여기서 장정은 조약 전문에 조선은 오랫동안 속방이었다고 명시된 것처럼 마치 황제가 제후국에 내리는 규칙의 의미를 뜻함으로써 이렇게 조약의 명칭만으로도 조선의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여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굴욕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으며, 치외법권 조항을 포함하여 청나라 상인을 보호하고 이와 함께 내지 통상권을 명시하여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게 되는데, 기존의 일본 상인들이 부산, 원산, 인천 등 계양지의 거류지 무역을 통하여 일정 거리 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내지 통상권이 명시됨에 따라 청나라 상인이 자유롭게 조선 내륙 어디에서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지 통상이 허용되자 기존의 조약을 체결하며 최애국 대우 조항을 가지고 있던 각국 열강에게도 점차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1882년 8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모군란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물포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